윤 대통령은 2024년 1월 5일에 명품백 수수 사건은 포함되지도 않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만 담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분명히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2021년 12월 29일 경상북도 선대위 출범식에서 떳떳하면 사정기관 통해서 권력자도 조사받고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다. 특검을 왜 거부하는가?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바가 있었음에도 말입니다. 동영상 속 증거가 너무나도 확실한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김학의 사건은 최종 무죄 판결로 김건희는 명품백은 물론 그의 모든 논란에 수사 한 번이 없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고발자인 최 목사나 이성윤 연구위원회 여러 조사단 인물들을 기소했습니다. 이 두 사건 외에도 수구보수들이 메시지보다 메신저를 공격하면서 국민 시선을 돌리고 물타기했던 사례는 사실 차고도 넘칩니다.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을 때는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는 메시지가 뒤집을 수 없는 사실이라면 메신저를 공격해서 메신저의 주장 자체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심각한 범죄 사건에 대해 용기를 내어 밝힌 제보자가 있을 때 그 제보자가 밝혀낸 메시지 자체보다 메신저인 제보자를 전과나 정파성 등으로 공격함으로써 그가 제보한 의혹들은 믿을 수 없다라는 인식을 반복적으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수구보수 정치인들과 수구보수 언론들이 사실 왜곡을 위해 써먹는 전형적인 술수를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들 수구보수는 자신들이 불리해지면 메시지보다 메신저를 공격해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하거나 사건을 복잡하게 엮어 반복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해당 사건에 아예 피로감을 느끼도록 만들어 관심에서 멀어지게 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범죄 사건으로 고발당한 진짜 범인은 안중에도 없이 고발했던 제보자만 애꿎은 문매를 맞거나 심지어 수사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피해 사례들이 발생했지만 오늘 저는 대표적으로 김학의 성접대 동영상 사건과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성접대 동영상의 주인공이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기억하십니까? 누가 봐도 김학의의 얼굴이 동영상에 분명히 나왔음에도 2022년 8월 11일에 대법원에서 김학의가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던 사실을 아십니까? 김학의 사건은 건설업자 윤중천이 김학의 전 차관에게 2006년 10월부터 2007년경까지 성접대를 제공한 사건입니다. 강원도 별장에서 촬영된 성접대 동영상에는 전현직 고위층 인사 10여 명과 여대생 5명을 포함한 30여 명의 여성들이 찍혀 있었고 고화질 영상 화면 속의 김학의 얼굴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선명했습니다. 건설업자가 사업 이권을 따내기 위해 검찰 고위직에게 향응을 제공한 탓에 당시 수많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전 국민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2013년 7월 18일 1차 수사 당시 경찰은 동영상 속 인물은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발표하면서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에게 특수강간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2013년 11월 김학의가 부인하고 동영상 속 여성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검찰의 부실 수사였기에 김학의가 당시 검찰총장 후보에까지 오르내리던 인물이라 검찰이 의도적으로 봐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러다 2014년 7월에 동영상 속 피해 여성들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자 겨우 2차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가 세월호 사건이 터진 후라 온 국민적 관심이 세월호로 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틈을 타 또다시 김학의를 무혐의 처리해 버립니다. 물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보에 비난의 목소리가 일긴 했지만 결국 흐지부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후 5년이 지나 박근혜 정부가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8년에 와서야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가 발족되고 김학의 사건을 재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앞서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김학의를 무혐의 처분했을 당시 검찰 수사 지휘 라인에 윤갑근이 있었는데 그 윤갑근마저도
성접대 별장을 출입했다는 의혹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2019년 3월 15일에 김학의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예정됐지만 김학의는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점차 국민 여론의 관심이 높아지자 조사단은 활동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김학의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김학의는 이를 피해 2019년 3월 22일 밤에 변장을 하고 몰래 해외 도피성 출국을 시도합니다. 출국 심사대는 통과했지만 다행히 조사단의 출국 금지 제지로 실패하게 됩니다. 이어 김학의는 5월 16일에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 하지만 11월에 1심 재판에서 공소시효 10년이 만료되어서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결국 첫 수사 당시 검찰의 부실 수사로 인해 공소시효를 넘겨버린 것입니다. 2심과 대법원 판결도 마찬가지였고 2022년 8월에 결국 최종 무죄가 선고되고 맙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김학의라는 범죄자,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김학의를 수사하던 조사단, 다시 말해 메신저를 향해서 김학의 출국 금지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면서 물타기 공격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의 경우는 당시 서울 동부지검 검사 직무대리로도 발령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출국 금지를 포함한 통상적인 검사로서의 직무도 가능했습니다. 그런데도 수원지검 안양지청 일부 정치검사들이 이규원 검사를 피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입니다. 모든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 속에 한창 김학의를 수사하던 시점에 갑자기 뜬금없이 김학의 출국 금지가 불법이라면서 범죄자의 도피를 막았던 이들을 향한 역수사가 진행된 것입니다. 이에 당시 대검 지휘부의 이성윤 부장이 불법 출국 금지 내용은 법무부와 대검에서 다 조정된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를 소위 요즘의 정치검찰들이 외압이라며 기소해버립니다. 심지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의도적으로 김학의 사건 처벌을 담당했던 이정섭 검사에게 조사단의 김학의 출국 금지가 불법이라는 수사까지 함께 맡겨버립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범죄자를 수사하라면서 동시에 그 범죄자가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은 이들을 불법 혐의를 씌워 수사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당시 검찰총장이었고 현재 대통령인 윤석열이 저질렀던 것입니다. 윤 대통령과 친했던 이정섭 검사로서는 당연히 김학의의 범죄보다는 같이 맡은 조사단 수사에 시선이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김학의 2심 재판에서 누가 봐도 고의에 가까운 증인 사전 면담을 합니다. 핵심 증인을 사전에 면담하면 증인의 증거 능력이 사라지게 됨을 몰랐을 리가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결국 대법원까지도 이정섭 검사의 증인 사전 면담이 문제가 되면서 핵심 증인의 증거 능력이 사라져 김학의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이정섭 검사는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첫 검찰 인사에서 승승장구해 작년 9월에는 차장검사로 승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참으로 어이없게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김학의는 무죄를 받고 김학의의 해외 도주를 막은 이들이 줄줄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김학의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고 물타기하기 위해 검찰은 지난 2021년 4월 이성윤 전 고검장, 차규근 전 본부장과 이규원 검사, 이광철 전 선임 행정관을 소위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혐의로 기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단은 당연히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2년 가까이 재판 과정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지난 2023년 2월 15일에 1심 재판에서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혐의로 기소된 자들 모두는 전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정치검찰들은 또 항소했고 여전히 이들의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올해 1월 25일에서야 이성윤 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회 2심 재판도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작년 1심 무죄 판결 당시 이성윤 고검장은 정작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은 장막 뒤에 숨어 수사를 피하고 반성은커녕 출국 금지 사건을 일으켜 프레임을 전환하면서 저를 김 전 차관 사건과 뒤섞어 놓았다며 참으로 저열한 행위이며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도 명백히 입증되리라 믿는다고 강하게 검찰을 비판했었던 바 있습니다. 이처럼 범죄를 일으킨 자가 아니라 범죄를 조사하거나 고발한 사람을 공격해 물타기하는 또 다른 사례로 가장 최근 논란이 된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는 작년 11월 26일, 27일에
김건희가 최재형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명품 디올백을 수령하는 모습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 사건 역시 김학의 동영상처럼 명확한 증거가 동영상과 카톡 문자상으로 남아있고 명품을 준 사람이 존재합니다. 국민적 공분이 큰 데다 공인인 영부인이 사사로이 명품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받아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국힘과 검찰 수구보수 언론들은 역시나 김건희라는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 즉 최재형 목사를 공격했습니다. 지난 26일 국힘 태영호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씨는 목사보다는 친북 활동가로 더 알려져 있다. 그는 재미교포이고 북한을 여러 차례 다녀왔으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조사받은 바 있고 북한을 옹호하는 책, 발언, 글을 끊임없이 써온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최 목사는 전형적인 종북 인사라며 그가 편집위원으로 있는 민족통신은 북한 노동당의 외곽 조직으로 미국에서 교포들을 대상으로 친북, 반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대미대남 공작선전 매체라고 비난했습니다. 전형적인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수법인 것입니다. 이에 누리꾼들이 태 의원을 향해 김건희 여사가 간첩과 접촉, 김 여사 국가보안법 위반, 김건희 여사 비호하려다 일을 더 키운다, 북괴가 준 뇌물 받은 거냐 등의 댓글로 비꼬기도 했습니다. 이어 1월 31일에 검찰은 최재형 목사 수사에도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를 형사 1부에 배당했습니다. 지난 28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 여사 명품백 관련 보도는 공익적 목적보다 보복과 이익을 동반한 치밀한 계획 범죄이고 최 목사는 서울의 소리가 김 여사 보복 차원에서 덫을 놓는 데 공모했다며 최 목사를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연이어 지난 2월 7일에 한동훈 국힘 비대위원장은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 저열한 몰카 공작이라며 친북적인 사람이 공격 의도로 했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고 윤 대통령조차도 같은 날 KBS 신년 대담에서 역시 최 목사를 겨냥해 선거를 앞둔 시점 1년 전 일을 터뜨린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2023년 12월 4일에 발표된 여론조사꽃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건희 영부인의 명품 가방 선물 의혹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65.8%이고 수사가 불필요하다는 응답률은 28.1%였습니다.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은 김학의 사건 때 온 언론에 대서특필돼서 전 국민이 공분했던 만큼이나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음을 증명해주는 수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예 미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타임 매거진 등에서 김건희 과거 논란까지 함께 상세히 다뤘고 영국 BBC는 영부인의 디올백이 나라의 통치를 뒤흔들다라는 기사를 내 이 사건을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인도 언론인 타임즈 오브 인디아는 마리 앙투아네트 한국 영부인의 디올백 사건이란 제목으로 사건을 분석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2024년 1월 5일에 명품백 수수 사건은 포함되지도 않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만 담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분명히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2021년 12월 29일 경상북도 선대위 출범식에서 떳떳하면 사정기관 통해서 권력자도 조사받고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다. 특검을 왜 거부하는가?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바가 있었음에도 말입니다. 동영상 속 증거가 너무나도 확실한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김학의 사건은 최종 무죄 판결로 김건희는 명품백은 물론 그의 모든 논란에 수사 한 번이 없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고발자인 최 목사나 이성윤 연구위원회 여러 조사단 인물들을 기소했습니다. 이 두 사건 외에도 수구보수들이 메시지보다 메신저를 공격하면서 국민 시선을 돌리고 물타기했던 사례는 사실 차고도 넘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 관심이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박근혜 국정농단 시기를 선명히 기억하고 있으며 임계점이 차면 언제든지 촛불을 들고 일어나 움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께서는 이번 총선에서 수구보수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시길 부탁드립니다.